동네 병원에서 편평사마귀가 의심된다고 그중에 정말 편평사마귀로 진단받은 환자는 몇 케이스였을까요? 편평사마귀로 진단이 나왔고요. 이 둘을 정확히 감별하고 진단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치료와 관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더마탱입니다. 오늘은 피부에 발생하는 요철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편평사마귀라고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피부과에는 굉장히 다양한 질환이 요철로 나타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관종, 비립종, 화이트헤드, 피지샘 증식증, 모공각화증. 오늘은 이 뻔한 이야기보다 정말 편평사마귀와 감별이 어렵지만 사실은 대부분 편평사마귀보다 이것인 질환입니다. 바로 베로카 플라나 라이크 세보레이 케라토시스라고 하는 평평사마귀 모양을 한 지루성 각화증입니다. 이 지루성 각화증이라는 말은 검버섯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편평사마귀 모양을 한 지루성 각화증을 작은 검버섯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평사마귀와 작은 검버섯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나타나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입니다. 반면에 이 작은 검버섯은 피부 노화에 따라 나타난 작은 종양입니다. 이 편평사마귀는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전파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이 작은 검버섯은 여러 곳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요. 세포 각자가 노화에 의해서 작은 종양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다른 질환이고 주의할 점과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감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편평사마귀와 작은 검버섯 임상적으로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기에 보이는 것이 편평사마귀, 여기에 보이는 것이 작은 검버섯입니다. 육안적으로 구분이 되실까요? 피부과 전문의들이 이 두 가지를 육안으로 구분하고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색깔, 살색이냐, 얕은 갈색이냐, 짙은 갈색이냐, 크기, 3mm보다 넘을 때, 작을 때, 모양, 분포 양상,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했는데도 전형적인 결과값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특징적으로 편평사마귀에서 보이는 것은 첫 번째는 쾌분화 현상, 두 번째는 군집성입니다. 쾌분화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환이 피부 외상이 있는 부위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 편평사마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편평사마귀를 긁거나 하는 경우에 긁으면서 발생하는 외상 자리를 따라서 편평사마귀가 전염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면 일자 라인으로 편평사마귀가 생깁니다. 그런 쾌분화 현상들이 관찰될 때 편평사마귀일 가능성이 높겠는데, 또 다른 경우엔 기존에 있던 편평사마귀들이 점점 전염이 되면서 자기들끼리 합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편평사마귀가 높겠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몇 개씩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쾌분호와 융합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이 둘을 감별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발생한 개수가 많으면 편평사마귀, 한두 개 있으면 작은 검버섯.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검버섯도 얼굴에 굉장히 많은 수가 생길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버섯 그거는 나이 든 노인들에게서 발생하는 거잖아. 따라서 20대, 30대, 40대가 오면 편평사마귀, 50대 이상부터가 검버섯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생긴 검버섯은 작은 검버섯보다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피부가 더 굵게 되고요. 20대, 30대, 40대에 발생하는 작은 검버섯은 1mm, 2mm, 3mm, 4mm 이 정도 크기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발생한 개수와 발생한 나이로 완벽하게 둘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오히려 30, 40대에 작은 검버섯이 발생한 케이스가 편평사마귀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동국대병원 피부과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동네 병원에서 편평사마귀가 의심된다고 해서 조직검사를 위해 내원한 220명의 환자를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 정말 편평사마귀로 진단받은 환자는 몇 케이스였을까요? 17.4%가 편평사마귀로 진단이 나왔고요. 나머지 85%가량은 작은 검버섯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네에서 편평사마귀로 진단을 들은 사람의 열의
한두 명만 정말 편평사마귀고 대다수는 작은 검버섯이라는 거죠. 조직검사 결과를 보면요,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흔적이 피부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일로사이트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가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서 증식한 흔적이죠. 반면에 작은 검버섯은 피부의 양성 종양으로 피부가 증식을 함과 동시에 콘시스트라고 하는 작은 케라틴 주머니가 발견이 됩니다. 이 둘을 정확히 감별하고 진단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치료와 관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전염되는 거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굉장한 스트레스와 중압감, 생활의 불편감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기를 내가 키우고 있거나 이렇게 비빌 수도 없고, 수건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용하기도 그렇고 사회적인 압박감이 있을 수 있죠. 편평사마귀의 치료로는 레이저 치료도 있지만 냉동 치료, 면역 치료, 또 국소 치료제도 있고요. 반면에 작은 검버섯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만 존재합니다. 이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작은 검버섯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미용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런 점에서 이 둘을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좁쌀 같은 병변으로 동네 병원에 가서 편평사마귀가 의심된다고 했을 때 편평사마귀라고만 생각하지 말 것. 특히 20대, 30대, 40대부터라도 작은 검버섯이 발생할 수 있고 실은 열에 8, 9명은 편평사마귀가 아니고 작은 검버섯이었다는 것. 따라서 진단을 위해서는 피부 조직 검사를 받을 것.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감별하기 어렵다고 모든 사람들이 피부 조직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부 조직 검사라는 거는 살점을 2, 3mm 정도 펀치로 떼는 건데요, 작은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변이 내가 몇 개 안 된다 라고 하면 사실 그냥 바로 제거해 버리는 게 이득이 더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병변의 개수가 수십, 수백 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조직 검사를 통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게 차후에 관리와 치료에 있어서도 더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동영상이 편평사마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편평사마귀로 진단을 듣고 우울해 계시거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신 분에게도 사실은 편평사마귀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편평사마귀로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더마틴이었습니다. 안녕.